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타이완의 크로스오버 뮤지션 어우양 나나입니다. 미 보스턴 버클리 음악학원을 졸업하고 첼로와 가곡에 탁월한 그녀는 양안에서 지명도가 아주 높습니다. 부친이 국민당 간부로 구의 공식을 추정하면서 일찌감치 중공에 진출해 관영 CCTV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지만 조상의 뿌리가 장시성 지안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녀가 장시성을 방문하면 현지에서는 스타가 고향을 찾았다고 환영하곤 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반공 자유화 시위가 격렬했을 때는 뮬란의 유역비처럼 중공 편을 들었습니다. 위챗 계정을 통해 홍콩 경찰을 지지했습니다.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중공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찬동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쇄됐습니다. 이름을 어우양 나나에서 어우양 진화로 바꾸라고 비판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생활하다 우한 폐렴이 창궐하자 조용히 타이완에 들어오는 바람에 돈은 중공에서 벌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타이완에서 받는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어우양 나나는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중공의 관영 CCTV의 특집 프로그램 중국몽 조국송에 출연해 나의 조국이란 체제 선정곡을 부르기로 해 타이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고 벼르는 마당에 자발적으로 통전수단이 되자 타이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적이 어디냐?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극단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수전창 행정원장도 중공 국경절에 홍색 가요를 부르기로 한 어우양 나나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타이완에서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누리는 공인이 중공으로 건너가 부적절한 노래를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타이완, 중국은 중국이라면서 타이완은 중공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통일 전술은 타이완 원주민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중공의 해협 논단에 참가한 타이완 아미족 청년 양핀화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외쳤습니다. 양안 인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핏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대륙에서 양안 소수민족의 융합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이완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에 13년 동안 눌러 살면서 밤무대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화롄에 있는 그의 고향인 원주민 불악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중공에 건너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고 외치는 데 대해 음수사원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타이완 원주민 비례로 입법위원까지 지냈던 까오진 수메이가 원주민 대표단을 이끌고 후진타오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후진타오가 태풍 피해를 본 원주민들을 위로한다면서 인민대회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폴리네시아 인종으로 이른바 중화민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그들을 집요하게 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완 문화부와 대륙위원회는 이들을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안인민관계 조례에 따르면 타이완의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는 중공의 당무, 군사, 행정단위와 합작으로 타이완에 대한 정치 공작이나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을 비롯해 남진해해, 동진해해에 대한 중공의 무력 위협에 대비한 미국과 일본의 연례 군사훈련 킨소드가 10월 26일부터 실시됩니다. 미국 대선에 중공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제7함대, 제3해병원정단, 미 육군의 방공미사일 방어부대와 일본의 해상자유대가 참여합니다. 올해 훈련의 특징은 일본 육상자유대 소속의 상륙기동단과 미 해병 3원정단이 일본 본토는 물론 오키나와 등 일본 영해 주변에서 도서 탈환 훈련을 한다는 점입니다.
중공의 섬 기습 점령을 상정한 훈련입니다. 미일 양국에서 4만 5천 병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서는 오스프리를 이용한 공습 강습 훈련이 가고시마, 도카라와 가자시마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미국의 일본 본토 방어를 적극 돕는다는 구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0월에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스텔스기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기존의 F-35A 12기가 모두 16기로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본섬 방어 목적은 아니더라도 일본과 타이완의 공동 방어선인 제2도련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인도의 연합해군훈련 GMAX 2022 9월 26일부터 사흘간 북아라비아해에서 실시됐습니다. 대공과 대잠 그리고 양국 해군 간의 교차 헬기 착륙훈련 위주로 치러진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유대 이즈모급 2번 항모 카가호가 참가했습니다. 카가호가 인도 해군 호위함 타르카시와 나란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 첸나이와 해상자유대 미사일 구축함 아카즈치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역 안보 협력 차원에서 실시되는 GMAX 훈련은 201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명목상 개헌이 남아있지만 일본 재무장의 빗장은 이미 풀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공을 제치고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즈모 카가를 포함해 모두 4척의 항모 전단 구성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유대는 미국 다음 가는 이지스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헌에 앞서 이미 전수방어라는 오래된 안보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은 물론이고 예방 차원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나왔습니다. 일본은 1922년에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를 취역시킨 국가입니다. 막강한 기초과학기술과 공업력으로 공중, 해상, 육상 무기를 국산화해가면서 이미 명실상부한 군사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공의 패권 추구가 일본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중공과 멀어지고 미국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한 아베 신조 정권부터 군사대국화는 본격화됐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유대의 존재를 획기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국가 안보와 자유대 문민 통제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사이에 간극을 좁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정치인은 제복을 입은 자유대를 되도록 멀리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방위성에서 정치인들과의 과교 역할은 문관들이 담당해왔습니다.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도 2013년 아베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 14년부터는 처음으로 통합망류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통합망류장으로부터 자유대 상황과 작전에 대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관저에 제복을 입은 자유관이 사실상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아베 총리와 동갑인 전 통합망류장 가오노 카츠토시 씨는 아베 총리가 진정한 자유대 문민 통제를 이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또 자유대 최고 지휘관으로 일선 부대를 사실상 처음 방문하고 격려했습니다. 2018년에 요르단 국왕과 호주 총리에게 육상 자유대 훈련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또 방위대학 졸업식에서 생도들이 모자를 던지는 이벤트를 직접 관람한 최초의 총리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모자를 벗어 공중으로 던지는 이벤트는 이전까지는 보통 총리가 자리를 뜬 이후 벌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2018년 서일본 호우가 발생했을 때도 직접 총리가 자유대 경찰 소방대를 찾아 격려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모습도 감명적이었다고 가와노 씨는 회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된 데 대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농가하면 본능적으로 농민공을 바로 떠올리는 중국인들에게 아끼따라는 동북 지역의 딸기 농가 장남이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농가 출신은 95대 노다 요시히코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노다는 농가의 막내 아들인데 반해 스가는 장남입니다. 일본에서 장남은 가독을 잇는다고 해서 보통 유산도 거의 독차지합니다. 일본에서 장남이 갖는 무게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공의 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은 어찌됐거나 모두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명문대 출신인데 반해 스가 총리는 다소 평범한 호세이대 출신이라는 점도 중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되리라고 예측한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와 아소타로, 스가 요시히데 세 사람이 좌우했습니다. 아소타로는 아베 신조보다 10살이 많고 스가는 5살이 많습니다. 아소타로는 아베와 총리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고, 스가는 농가 출신으로 배경과 파벌이 없는 자신이 총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베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대권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베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미국과 가까워지자 중공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